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최근에 좀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해오면서도 과연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니콜라스 박사가 만들었던 그 파이코인을 우리가 계속 채굴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남들에게 우리가 정말 설득시킬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미국의 그 블랙록이라는 회장이 CNBC 인터뷰에서 이제 모든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 토큰화가 우리 암호화폐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같은 얘기하고, 최근에 삼성그룹 산하의 삼성운용 자산운용사가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확장과 이런 그 기반을 닦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와 같은 얘기를 주로 해보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 분산 원장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와서 가치를 가질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주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신뢰를 줬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뢰가 필요 없는 무신뢰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게 어떤 활용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의심을 갖고 있을 때,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이름을 만들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에 어떤 정해진 계약자들끼리의 규칙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시스템. 그럼 결국 중개자가 없이 내가 누구하고 이런 조건에 맞으면 이런 비트코인을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저장하면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작업들이 생겨서, 이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알려줬다면은 이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상당히 활용성을 도입하고, 그 때문에 NFT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런 그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런 작업들을 이제 했고, 가끔 제가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리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리플은 해외 송금을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분산 원장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많은 브릿지 코인으로서의 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돈이 되느냐 어떠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ODL이라서 여기에서 이 리플이 해외 송금과 관련돼서 거래한 금액이 매출이 연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던 그 리플의 그 송금으로 생겼던 코인들은 나중에 소각이 되기 때문에 1000억 개로 만들었던 리플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알려주는 데 역할을 했고, 이더리움은 상당히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고, 리플 등 여러 코인들은 이런 해외 송금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전부터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이 대중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혁신 기술이 너무 부의 한쪽으로만 몰려가는 것들을 보고 안타깝게 느꼈던 우리 스탠포드대 니콜라스 박사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기술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파이 네트워크고, 그에 따른 파이 코인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이때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그 니콜라스 박사의 제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은 확인된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은 강의실에 있는 사진 등으로 봐서 어떤 관계가 있든지 이 우리 니콜라스 박사는 이 블록체인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이분들은 부의 재분배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더 빈곤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려고 하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채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파이코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주변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세계적으로 몇십억 정도가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이 페이스북이 이제 이런 코인의 장점을 파악을 하고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기축통화처럼 되어 가버리면 달러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은 그런 것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억제를 당하고 하면서 그 발행을 취소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아 저런 식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겠다.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지 하고 여러 나라의 CBDC 발행을 하기 위한 촉진제가 됐던 것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이것을 이제 소매 거래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곤란하겠다 하고 판단한 그런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좀 더 달러에 연동시켜서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고 이걸 디지털 머니로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에게는 한국의 근도현 씨가 테라 루나를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달러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코인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달러가 없이도 된다는 이런 개념이 만일에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이 큰일 날 문제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대여 자본을 가지고 있는 팀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뭐 당하고 있으나 대운 외고 나와서 스탠포드 가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보고 키워줄 수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인재였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한을 두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은 그 발행국이 아니고 일본 내에서 자본가가 이 자산을 담보를 할 수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일본이 화폐 돈을 선호하는 이런 카드도 별로 잘 안 쓰던 뭐 이런 어떤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면 얼마나 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브릭스라는 쪽을 상당히 제가 언급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외쳤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를 기축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그걸 견제를 하겠지만은 견제하는 쪽보다는 미국의 그 달러를 위협하는 쪽에 더 많은 미국의 패권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최근에 디지털 위안을 공식 통화량에 포함을 시킨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변화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아직 CBDC를 개발 중에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은 리플이라는 그런 워낙 인프라를 잘 갖춰져 있는 것이 CBDC의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는 그 CBDC뿐만 아니고 스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리플과 스텔라와 이 우리 파이코인은 서로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하버드 보고서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썼던 게 여기에 XRP와 스텔라 루멘 미래의 페이먼트 시스템의 백본이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그 보고서의 어떤 뭐 결론이랄까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형식으로 피아트 통화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화폐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 관련되는 어떤 그런 거에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탈중앙화를 하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탈중앙화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도 이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회장, 랠리 핑크라는 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CNBC에서 지난 1월 13일이니까 나와서 했던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걸 보면은 모든 지식과 채권을 토큰화하겠다. 이 토큰화하겠다는 말이 이런 저널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이 보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런 CNBC 방송에 직접 나와서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23년도는 금년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상당히 큰 이슈로 등장할 거고 이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이 자산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기관 투자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게임 체인저로서 그 잠재력은 디지털 및 실물 자산을 포함해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는 것이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산 토큰화가 미래 금융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동성, 분할 소유권, 신속하고 저렴한 트랜잭션, 몇 초 내에 돈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투명하다. 모든 것이 이제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다. 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하다는 게 얼마나 투명하냐. 또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되고 하는 이런 편리성 얼마나 편리하냐.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에게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큰 부동산을 내가 가질 수 없지만은 N분의 1로 나누면은 그 한 조각은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파이오니어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온라인 오픈 넷으로 가면은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면은 내가 아프리카의 땅을 살 수도 있고 뭐 타일랜드에 들어가서 어떤 그 집도 살 수 있고 뭐든지 이게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모든 자산의 토큰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홍콩이 요즘 이제 크립토 허브해서 상당히 이제 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첫 선물 거래가 비트코인의 ETF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ETF 거래를 한 곳은 삼성그룹의 삼성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삼성에서 이 BTC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이 내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것까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그 이온이라는 그런 것들 가지고 신원 증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했던 것이 이런 그 비트코인 이런 블록체인이 활용성이 있구나 하고 대중에게 도움을 줬다면은 지금 삼성그룹이 산하지만은 이런 비트코인 관련돼서 ETF를 만들었다. 지금은 이제 선물이지만은 곧 아마 현물도 나온다고 하니까 현물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삼성그룹이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은 홍콩이 허브로서의 어떤 큰 역할을 해서 이 중국 시장이 홍콩을 통해서
자산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홍콩이 주는 의미가 이런 그 경제적인 테스트를 이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SEC에서 막 이것저것 따지고 뭐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일풀가의 소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홍콩은 언제든지 모든 자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의 허브를 만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그널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친구가 저스틴 선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후오비에 관련돼서 우리 그 파이 네트워크가 상장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 상장했다고 하는 큰 의미보다는 후오비에서 상장을 했다. 저스틴 선이라는 친구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국에서 이 공산당 간부들에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큰 보직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어떤 암호화폐 이 산업에 큰 그 자문 역할을 해가면서 해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암호화폐의 시그널을 계속 저스틴 선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이 파이코인의 이제 후오비가 그 상장을 시키겠던 그 후오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래소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FTX 사태로 인해서 자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DCG라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계에서 엄청난 큰 그룹인데, 여기에 이제 그 CEO로 베리 실버트라는 분은 굉장히 이 분야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네시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DCG를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거 가지고 한 30억 불의 어떤 그 돈이 필요한 이런 입장에 저스틴 선은 우리가 10억 불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오비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스틴 선이 10억 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다는 것은 뒷배경에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 자본이 있지 않으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큰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후오비가 확장시키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후오비가 비자 카드하고 이런 것들 유럽에 있는 솔라리스라는 금융 서비스 시스템하고 합작을 해서 후오비 사용자는 유럽 가서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 포스 스테이션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금년 후반기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중국의 블록체인 그런 시스템하고 유럽의 어떤 블록체인 산업하고의 어떤 중간 역할을 후오비가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중간 역할이겠느냐.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유럽 경제구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중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와 같이 이제 파이코인의 터전들이 곳곳에서 따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아직은 오픈넷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형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KYC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게 빨리 오픈넷으로 가서 상장이 언제 되느냐 하는데도 관심이 있고, 이게 이번 해카톤을 통해서 엄청나게 2,400 뭐 몇 팀이 들어와서 해카톤에서 앱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도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 우선 그래도 이번에 해카톤에 가입하는 그 앱들은 폐쇄형 내에서만 활용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오픈넷 갔을 때 외부형하고 연결되는 것은 일단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외부 연결용으로 앱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이런 그 이번에 2차 해카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상당히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마침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을 가는데, 이 다보스 포럼 경제 쪽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과 CBDC 관련 정보 입수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 각 유럽 국가들이 그런 CBDC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 관료와 우리 경제계 여러 사람들이 가서 좀 보고, 우리 국내에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